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3회차입니다. 벌써 2회가 지나서 3회차까지 왔게 됐고요. 오늘 이슈이스에서 다뤄볼 주제는 바로 S봄, 개발본의 특징에 맞춘 S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이번 소식 같은 경우에는 S봄이 가져온 소프트웨어 보안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S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주제가 되게 개발 보안 쪽에서는 되게 핫한 이슈들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소식이 좋은 지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봄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S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터리얼스의 약어로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를 의미를 합니다. S봄에는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컴포넌트들에 대한 내용과 공급망 간의 관계를 형식에 맞춰서 기록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사용된 구성 요소를 명시한 것이다. 그게 S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재 명세서 아니면 부품표라고 해서 BOM이라고, 봄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을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다음 보시고 계시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공급망에서는 물건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물건의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공급되는 절차는 앞서 위에 보여지는 전통적인 공급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과 비교해서 소프트웨어가 공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약간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이제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스 코드, 그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매핑을 해두었는데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는 어떤 것을 재료로 할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소스 코드가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지가 않습니다. 소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이나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 시스템이나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공급자가 공급한 재료를 가지고서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송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소프트웨어의 형체는 이제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배송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배송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이제 애플리케이션 저장소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저장소에서 가져가 사용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S봄은 언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자료를 보듯이 이제 S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단계부터 배포되고 마지막 유지 보수하는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고려되어야 하고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떤 패키지를 포함을 하는지, 어떤 코드와 파일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증을 받았는지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포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의 변경된 상황과 취약점 정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제 반영이 된 것들이 이제 배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단계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뭐 관리하는 데 입장에서도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뭐 좀 더 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면 그만큼 공수도 되게 많이 들을 텐데, 그러면 S봄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S봄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많이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범을 의무사항으로 지금 이제 지정이 됐는데, 최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앞서서 혹시 최근 2년 동안 소프트웨어 보안에 큰 경각심을 준 사건들이 있다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좀 대표적으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2020년도에 발생을 했었던 솔라인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아마 좀 크게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에 발생했었던 미국에서 송유관 해킹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사건들이 다 모두 다 미국 쪽에서 네, 이제 맞아요. 발생한 사건들인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2021년 5월 12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사이버 보안 향상에 관련한 행정명령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에는 총 11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네 번째, 4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S본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행정명령이면 정부에서 내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어찌됐든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가적으로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정리해보자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뭐, 배포, 유지, 보수, 폐기 등의 전체에 대한 과정에서 S봄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보안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S범이라는 개념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뭐 탄생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오해라고 들었어요. 뭐 S범은 언제부터 이게 발행이 됐고 실제 언제 생겼던 개념인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떤 걸까요? 네, 지금 이제 저도 이 S본이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는 사실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뭔가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듣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러면 그냥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S본이라는 거가 의무화됐고 이게 그 시점부터 뭔가 시작이 되었겠지 그냥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S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이제 정보를 찾다 보니까 S봄이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시장에서 이제 급부상하고 있지만, 맞아요. 이게 꽤 오래전부터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S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타임라인 형태로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2010년부터 이제 SPDX라고 하는 S봄의 표준 이제 포맷이라고 하겠죠. SPDX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표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뭐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S범이라는 게 사실 필요성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됐었던 건 사실이죠. 그동안에 근데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 2020년도에 사건 사고가 터지고 21년도에 사고가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미국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인 거고, 이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제 OSS라고 하죠.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오픈소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오픈소스들을 사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모듈로서 이제 모듈화가 되고 있고 재사용이 계속해서 되고 있으면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는 지금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제 오스라라고 하는 오픈소스 시큐리티 이제 리스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에서 발췌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용 소프트웨어의 코드 베이스 중 76%는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48%는 고위험군의 보안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개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다양한 보안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함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뭐 앞서 말했던 뭐 솔라윈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하고 뭐 미국에 있는 송유관 해킹 등에 있는 보안 사고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을 하게 되고 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이 증가로 인해서 결국 S보험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반증하는 계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결국에는 과거에부터 조명이 뭔가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왔지만 살짝 이런 거 있잖아요. 살짝 소유권 외양간 고친다. 이제 뭔가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냥 이때 이게 그동안 원래 있던 개념이 있었는데 사고를 당해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구나 깨닫고 이제 조금 적용을 부랴부랴 해보자 좀 이런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위해서 S보험이 이제 크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2021년 5월 10일 행정명령 이후에 2021년 7월 21일에는 미국 정보통신국에서는 이 문서, The Minimum Element for Software Bill of Materials라고 해서 이 S보험의 최소 요소에 대해서 이제 3가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해당 문서를 통해서. 각각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S보험 최소 요소로는 해당 문서에서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 필즈, 그리고 오토메이션 서포트, 그리고 프랙티스 앤 프로세스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각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되게 말만 들어서는 어떤 것이다라고 유추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보험의 핵심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와 서로 간의 관계를 이제 고유하고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필드에는 이제 추적하고 관리해야 되는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기본 정보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런 어떠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author name, 이제 S보험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는 작성자가 항상 공급업체가 될 수는 없고요. 공급업체는 별도로 있고 S보험을 또 작성한 사람이 별도로 있다면 author name에는 이제 그 작성한 사람이 이름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고 타임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S보험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나 이제 시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서플라이 네임이 이제 공급업체 이름이나 이제 기타 식별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이름이나 이것들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버전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버전들이 명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들을 고유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에는 S보험 구성 요소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까지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게 다 왜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쉽게 조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과자 봉다리를 보시면 과자 봉다리 뒷면에 보면은 해당 과자는 어떤 유통기한도 정보, 있고 뭐도 있고 누가 공급했고 그치, 뭐 그치. 했고 이런 정보들이 쫙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에 그 과자가나 이런 것들 식품에다가 코드를 박아놓는 이유, 원산지 표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중간에 누가 변조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유효기간이 지난다거나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적인 요소들도 다 해소하기 위해서 표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하고 약간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제 자재명세서 BOM이라고 한 자재명세서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미를 했다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다음으로 뭐 오토메이션 서포트, 자동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동화 지원 요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볼까요? 뭐 물론 요즘 뭐 AI가 뭔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뭔가 이것도 뭔가 AI 관련된 거야라고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S보험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S보험 생성이 자동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S범의 생성을 자동화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택된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SPDX, Cyclone DX, SWID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자동화가 필요한 요소들은 워낙 관리할 것도 많아지고 뭐 소프트웨어 단위들도 다 모듈로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기계의 힘을 빌려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힘을 빌려서 자동으로 뭔가 네이밍을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끔 한다. 뭐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런 의미로서의 자동화라는 의미가 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약속된 일정한 포맷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포맷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럼 뭐 S범의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SP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S범을 이제 서로 교환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발전해온 S범 형식이고, 다양한 도구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국제 개방형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이제 2.3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다른 어떤 표준보다도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매우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클론 DX가 나와 있네요. 이거 어떤 건지 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이클론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OWASP라고 하죠.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된 데이터 표준 형식인데, 이 소프트웨어 보안을 주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PDX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다음과 같이 유즈 케이스들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형 형태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취약점 악용 가능성들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VEX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자재 명세서,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들도 명시를 하고 있고, 이제 오퍼레이션, 운영과 관련된 자재 명세서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취약점과 관련된 형태로서도 레포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클론 DX의 형식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SWID 이거는 어떤 거예요? SW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표준으로 정의한 소프트웨어 식별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 제가 지금 장표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네 가지 타입의 SWID 태그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코퍼스 태그라고 해서 말뭉치 태그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이 설치 전 상태에 설치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식별을 하고 설명을 하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태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제품이 설치될 때 이를 식별하고 설치되었음을 알리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참조된 SWID 태그에 추가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태그로서 이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고 그리고 패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프라이머리 태그 그리고 패치 태그 정보를 손상하지 않고 추가 태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는 자유롭게 기존 태그를 건드리지 않고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패치 태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패치가 설치될 때 이 패치를 식별하고 패치했음을 알려주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WID 태그 같은 경우에는 S범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개발이 돼서 패치가 되고 뭔가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태깅을 함으로써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 사이클론 DX 컴포넌트 정보에는 이 SWID 태그가 필수 정보로 또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가지 분류를 좀 꺼내봤는데 이 도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SPDX가 이제 다른 표준 포맷들보다는 먼저 나왔고,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뭐 S범의 최소 요소, 마지막 요소인 practice and process는 결국 이것은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안전한 개발 라이프 사이클 운영에 통합되는 관행과 프로세스가 이제 S범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데브옵스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데브옵스 속에서 이제 보안을 적용을 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고 있다라고 해서, 이를 위해서 모든 단계에서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DevSecOps라는 이제 개념들이 나오게 됐는데, 결국 마지막 Practice and Process는 DevSecOps 프로세스의 S범의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더욱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야 함을 좀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로세스라는 이제 절차를 의미를 하게 된 거고, 이 절차를 어떻게 잘 지켜서 실제 보안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혹은 관리를 소프트웨어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이 단계에 대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너네가 해왔던 단계들, 보안을 위한 이런 관행들이나 이제 절차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S범을 활용을 해서 그러한 관행과 절차를 시행해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뭐 S범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과거부터 필요성이 언급되어져 왔던 이 S범이었지만, 각종 보안 사고들로 인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소프트웨어 보안에서 S범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될 것으로 국내에서까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보안의 필요성을 더욱더 중요시 부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로 인해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내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도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또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이나 관련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교육들이 기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 신청을 해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셔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쓸 수 있는 세상에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바. 카바.